네, 이태원 클럽 방문자인 인천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총 2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이틀 연속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이태원 클럽발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 20명 이 수준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노출된 이 상황으로 보면 벌써 7, 8일 정도 됐죠? 3주 가까이 돼 가는데 네. 7만 명이 진단을 받아서 그중에 219명이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차, 5차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그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한 부분은 지금 불특정 다수가 노출되는 이 돌잔치에 뷔페 식당 같은 데가 있어갖고서 네. 어느 정도가 더 나올지 계속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이제 뭐 노래방, 술집 같은 유흥시설을 매개로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코로나19 피해가 굉장히 컸던 대구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전파 경로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감염원을 모른다거나 혹은 대구에서 발생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이태원 클럽발로 해서 친구가 서울서 내려왔는데 친구가 아마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됐고 내려와서 이 대학생한테 감염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동선을 찾아보니까 밀접 접촉한 사람만 62명이라고 해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확진자가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접촉자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방역당국의 통제 하에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가 있죠. 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감염 추세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전 노래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특히나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전파, 무증상 전파 가능성 때문에 더 위험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전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인 노래방 보니까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화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좁은 시설 안에서 네. 또 공용 공간도 굉장히 좁고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열악해 보여서 네. 실제 거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또 거기에 들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100%다 찾아낸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역사회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의심이 나거나 또는 그 동선 근처에 있었으면 미리 일단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증상이 없는 젊은 사람이 그냥 진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선가에 진단이 내릴 만큼 증상이 나온 사람이 나타나야 그 이후에 또 동선을 찾아가게 되고 이것이 고령자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전 노래방에 갔었던 일이 있으면 먼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것이 이렇게 동전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 의한 확산인지 아니면 마이크나 문 손잡이 이런 접촉에 의한 확산인지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글쎄요, 공기로 감염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네. 공기를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기를 통해서 멀리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공기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감염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네네. 그거보다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비말이 나오고 그 비말이 계속 농축이 되는 상황에서 또 환기가 되게 되면은 공용 공간에 또 오염이 되고 거기에 접촉이 됨으로 해서 감염되는 간접 접촉에 의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네. 실제 뭐 공기 감염이라는 것이 아주 증상이 심한 사람이 있으면 공기 감염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들을 보면 감염력은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전에 대구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병동, 교회에서 이제 접촉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비교적 이제 그 파악하는데 좀 용이했으나 이번에는 또 이제 밀접 접촉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서 참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번엔 좀 부천의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급 차량을 운전하는 소방관 한 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분의 아내가 간호사인데 간호사신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무한 병원이 지금 진료가 중단된 상태긴 하지만 또 병원이라서 참 아차 싶거든요. 그렇죠. 병원이라는 것은 원내 감염이기 때문에 실제 병원 안에서 발생한다기보다 병원 밖에서 감염이 돼서 병원 안으로 갔을 때 이 환자들이 감염되면 굉장히 아주 파장이 큰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평 성모병원의 경우 그 환자 이송 요원이 한 번 감염되었었는데 14명이나 그 이외 환자들이랑 뭐 간병인 같은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지금 구급대원인 경우에 있어서도 운전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방호복 다 입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감염원이 과연 환자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이 구급대원으로부터 환자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고요. 네. 이 간호사이신 분도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과연 환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전염을 시켰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내 감염이라든지 혹은 환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환자분들이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도 빠르고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경기도 부천의 돌잔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불특정 다수가 감염됐기 때문에 더 위험도가 높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9명이 감염이 됐고요. 4차 감염 사례 추정 사례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나온 이후로 계속 식당, 밥 먹는데 이런 데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밀폐된 공간에서 간접으로 접촉할 물건이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뷔페 식당 잘 보시면은 뭐 스푼이라든지 음식을 덜어 먹는 게 다 손을 같이 쓰는 네. 공간이고 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이 앉고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일본에서 크루즈선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굉장히 감염력이 높다고 그래요. 뷔페 식당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지금 이 뷔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또 이 사람들의 접촉자들을 다 찾아서 밝혀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럼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뷔페 식당 근처에 시간적으로 앞뒤라 할지라도 동선이 겹친다면은 이 부분도 바로 자진해서 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없는 경우에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고 네네. 이것들은 지금 이태원 클럽인 경우에 있어서도 자진해서 진단을 받음으로써 많은 부분 해결은 됐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 상황도 해결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물어봐서는 불특정 다수가 감염되었을 우려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발생 이런 감염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산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점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빨리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남으로 좀 가볼까요? 5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인천의 고3 학생의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감염이 돼서 이 사례가 이제 5차 감염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당국에서 이태원 클럽바 5차 전파가 2명이 확인됐다고 해서 이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차 전파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특정해서 뭐 어디까지가 오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보면 이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한 게 뭐 상당히 많이 넓게 퍼지고 있는데 이 학원 강사의 학생이었던 제자, 그 제자의 친구 또 이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이 되면서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아마 감염이 될 것 같고 또 그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감염이 되니까 결국은 5차 감염이 된 것이죠. 네. 그럼 이 직장 내에서 2분만 감염됐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아마 다 검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5차 감염이 6차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려는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알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뭐 사람 이 진단을 해야 되는 사람 환자 수는 많다 할지라도 다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차나 6차나 이런 것은 그다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뒤에서 이제 끊어지면서 숨어서 들어가는 것은 더 무섭겠죠. 네. 또 뭐 삼성 서울병원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한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주점이 매개체가 되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 고위험도 시설 관련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총 9곳으로 정해졌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고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뭐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침을 일단 마련해 놓고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생활 방역이거든요. 네네. 네. 우리가 사상 초유로 생활 방역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것이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대부분의 시설들이 환기가 어렵다는 것,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리 두기가 어렵다는 것, 네네. 또 소독을 한다 할지라도 소독제라는 것도 독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얼마나 간격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들, 또 이런 방문자들을 확실하게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만 지금 확실히 한다면은 이 생활 방역이 가능한 것이고 또 지금 코인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들 같은 경우 영업 정지해 주라는 이 상황이 되어 있지만 네네. 언제까지고 지금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생활 방역이라는 즉 감염자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마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지금 권고하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최대치를 지금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네. 자기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즉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손 씻기 하는 것인데 근데 마스크를 쓰고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생활을 그만두면서 할 수는 없고 마스크를 안 쓰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손 씻기라는 것은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런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우리의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습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바이러스 염기 서열, 유전자 염기 서열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3가지 이제 그룹으로 나눠지고 이 3가지 그룹이 모두 국내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태원 클럽바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는 G그룹과 이제 일치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해외로부터 이게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 거 아니냐라는 뭐 제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 것이냐 뭐 어떤 정확히 그 변이가 왜 일어나는 건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진단하세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는 우한서부터 들어온 건 분명하죠. 네. 그 우한에서부터 처음 생긴 건 A형이라고 했고 그것을 WHO에서는 SVG 이렇게 한 것은 그 아미노산이 바뀐 그 부위를 지칭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했을 때 처음에 생긴 것을 A, 그 다음에 B,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변이가 돼서 C 이렇게 되어 있고 C라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네. 네네. 또 V라는 것은 동남아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이 신천지 같은 데는 이 V 그룹이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이태원에 클럽발 처음 14명을 유전자 연기서를 분석해 봤더니 전부 같은 G 그룹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S냐 V냐 G냐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G만 갖고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 예천에서 감염된 경우는 41명이 감염이 됐는데 G그룹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3월 22일부터 우리가 유럽발 또 3월 27일에는 미국발 전부 진단검사하고 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감염을 시켰을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파를 시켰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도 시기적으로 이 3가지 바이러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 발생이 어떤 바이러스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네. 이 3가지 바이러스라는 것이 대단히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전염력이 강하다든가 혹은 독성이 강하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네네. 가와사키 병이라든지 또는 전파력을 보면은 치사율을 보면은 굉장히 센 바이러스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바이러스 간에 있어서 그런 차이는 연구가 제대로 아직 다 되지는 않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정설은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이게 궁금한 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선 치료제라는 것은 좀 변이가 많이 생겨도 네. 심지어는 다른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뭐 신종 플루의 치료약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억제할 수 있으면 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위가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그래갖고 돌기가 있거든요. 그 돌기를 막아주면은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이는 지금 별로 많지 않다고 하고요. 또 지금 이 변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변이가 아니고 간단한 한 개의 아미노산 정도가 바뀐 거 정도고 실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즉 유전자 한 개가 바뀐 건 한 5천 개 이상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변이가 일어나서 만약에 바이러스 자체가 그 S 프로테인이라는 것이 바뀐다면은 그건 새로운 바이러스가 돼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새로 개발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백신은 지금 타겟으로, 지금 스트레터지, 지금 전략으로 계속 만들면은 그 부분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